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SFA 반도체, 네페스, 테스나,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6월달 들어서면서 시세가 좀 많이 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5월까지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6월 들어서면서, 조금씩 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미윤짓을 하고 있는 이 SF 반도체라든가 네페스, 테스나를 중심으로 이 비메모리 개별 종목군들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식공장장 TV에서 SFA 반도체라든가 네페스, 테스나 이 외에도 여러가지 종목 AD 테크놀로지라든가 하나마이크론, 그죠? 리노공업 이런 관련주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제법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 시원하게 주식공장장 TV에서 이 종목을 보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종목을 버리고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세 종목을 중심으로 비메모리 부분의 개별 종목군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뿐만이 아니고, 바이오라든가, 또 5G,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종목 선정이라든가, 또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체험 VIP 회원에 가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개월에 100만원이고요. 정회원, VIP 정회원이 받는 문자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거기다 입금하시고 전화번호에다가 성함, 보유 포트폴리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FA 반도체예요. SFA 반도체 주가 많이 좀 처지고 있어요. 그쵸? 좀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예전에 STS 반도체라고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1998년도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그런 회사인데 STS 반도체였는데,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2010년도에 필리핀의 SSP죠. 필리핀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2015년인가요? SFA 그룹에 인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STS 반도체가 SFA 반도체로 2016년도에 이름이 바뀝니다. 매출 구성은 거기서 보는 것처럼 메모리 부분,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분이 82% 정도, 비메모리가 약 18%, 17%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패키징, 이런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요. 경박단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박단소. 얇아야 되고, 그죠? 가벼워야 되고, 그죠? 짧아야 되고, 작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아지고 간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플립칩, 경량화하는, 선 없이, 이제, 전기가 통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플립칩을 기반으로 하는 패키징 시장이 매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범핑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범핑이 뭐냐면, 이 칩을, PCB의 플립칩 방식으로 이제 연결을 할 때,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돌기, 이걸 우리가 범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돌기를 형성해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의 일부다. 이걸 범핑 기술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기존에는 와이어 본딩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걸 이제 범핑 기술로 훨씬 더 좀 선진화되고 발전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SFA 반도체 하면은 범핑 기술이 많이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네페스라든가 테스나와 다른 점은 뭐냐면, 메모리를 수행한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 서버 디램의 유일한 후공정 아웃소싱 파트너가 바로 SFA 반도체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법인도 있고요, 또 중국 법인도 있고, 또 말씀드린 필리핀 법인이 제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습니다.
작년도 매출을 보게 되면 SFP 반도체는 서버용 매출이 거의 60%예요. 그래서 최근 서버 시장이 이 비대면 수혜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업체가 SFP 반도체인데요. 서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과거에 SDS 반도체였을 때는 매출은 굉장히 좀 컸던 그런 탄탄한 회사인데 이 덩치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SFA에서 인수를 하면서 인수 직후에는 영업이익률이 약 1.5% 2%가 채 안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그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지 않았다는 건데 SFA에서 인수를 하고 이름도 SFA 반도체로 바뀌면서 이제는 영업이익률이 7%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SSP예요. 필리핀 법인. SSP면 우리가 쉽게 이제 뭐 SFA 세미컨덕터 필리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리핀 법인에서 메모리, 삼성전자 D램 패키지를 담당하는 메모리 부분이 63%, 그죠? 필리핀 이 공장은 2018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준공을 했는데요. 가동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추가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법인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범핑, 이 부분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필리핀 법인, 그 다음에 한국 법인, 그 다음 중국 법인은 5%밖에 안 되는데요. 이쪽은 비메모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SFA 반도체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범핑 기술하고 이제 패키징 기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삼성 반도체, 그죠? 유일한 서버 D램 유일한 후공정 업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가 흐름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최근 5월 말부터 해서 좀 처져 있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그나마 코로나 이후로서 주가 회복이 굉장히 제법 탄탄하게 이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순환매가 돌잖아요. 순환매가 지금 이 비메모리에서 다른 쪽으로 뭐 바이오라든가 또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연결이 되면서 5월 말부터 해서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SFP 반도체 이제 시세가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리바운드 될 수 있다. 언제든지 이 기존의 추세, 이 상승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SFP 반도체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5월부터 처지는 그런 모습에서는 전혀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물량을 막 던져서 팔고 도망간다, 이런 어떤 해석은 아니죠. 그렇죠? 자율적으로. 근데 SFP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말씀드릴 네페스라든가 테스나라든가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은 모상세를 띄었다라는 것은, 그죠? 특별하게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좀 매기가 좀 약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SFP 반도체는 뭐 주봉상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와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삼성전자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 SFP 반도체도 놔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이 그 기회를 같이 한다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물론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 잠깐만 조금 올랐지 다른 종목군들은 다 고점을 찾아갔는데 삼성전자는 못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버리면 되나요? 아니죠. 아니라 그랬죠. SFP 반도체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네페스예요. 그죠? 네페스. 자, 네페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그렇죠. 패키징 업체. 패키징에서는 아마 삼성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이제 네페스가 WLP라고 하나요? 기존의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사업, 그죠? 이 부분을 자회사죠. 네페스 라웨라고 하는 회사로 일단 사업 부분이 분할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넷패스의 세계적인 팬아웃 기술, 팬아웃 패키징 사업, 독자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기존 사업인 WLP, 그죠?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다가 신규 사업,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까지 합쳐져서, 지금 패키징 사업에 독자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잠깐 안 좋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잠깐 안 좋고 내년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넷패스는. 근데 올해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비하면 주가는 굉장히 견조하게 전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넷패스 다소 무겁고 답답한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꽉 쥐고 오히려 더 매수하는, 그죠?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자회사인 넷패스 라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까지 매출액이 연 4천억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데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죠? 데카 테크놀로지 필리핀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이 데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미국 반도체 기업의 그 팬아웃 파운드리 생산 거점, 그죠? IP 라이센스까지 완료한 그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데카 테크놀로지. 근데 데카 테크놀로지의 주요 주주가 누군지 봤더니 퀄컴이에요. 그죠? 예, 작년도에 넷패스가 389억 원에 인수했네요. 그죠? 데카 테크놀로지 필리핀 법인이죠. 근데 그 법인의 주요 주주가 퀄컴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넷패스 라웨를 공장을 우리가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괴산의 첨단 산업단지죠. 56,000평 규모의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작년 11월부터 패널 레벨 패키지 신공장 건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 공장 건설이라든가 라인을 셋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죠, 내년부터 굉장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첨단 이 패키지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부분의 패키지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패널 레벨 패키지 PLP 기술은, 그죠? 삼성도 접은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넷패스의 이런 PLP 기술, 특히 말씀드렸던 FO PLP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패키징 기술은요 5G라든가 자율주행 또 4차 산업혁명 도입에 따라서 같이 성장한다. 반도체의 고성능화, 고신뢰성 그런 추세와 맞물려서 이 패키징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가 어떨까요? 넷패스의 차트 모습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볼게요. 넷패스도 마찬가지로 처져 있어요. 6월 달에. 그죠? 5월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었어요. 무겁긴 하더라도. 근데 이 종목은요, 보시면 작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2019년도. 그쵸? 뭐 실적도 어마어마했고. 근데 좀 투자를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참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죠? 네, 증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근데 그럴 염려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성장성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번 6월 달에 주가가 잠깐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SFA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테스나인데요. 이 반도체 패키징 서비스 여러분 보시면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가 이제 후공정, 그죠? 비메모리 후공정 테스트 업체, 테스트 아웃소싱. 자, 지금 이제 아웃소싱이 다변화되고 확대되는 추세예요, 그죠? 이 반도체 업체들. 그래서 이 테스나가 관계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적 전망들도 보시면 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뭐 분기 매출액이라든가 연간 매출액을 보게 되면 굉장히 커지고 있는, 특히
카메라 이미지 센서 상당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 부분 테스 사업에서는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테스나가 상당히 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시스템 온칩이라든가 MCU 같은 보시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카메라 이미지 센서예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소니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데, 아무튼, 이 CIS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카메라 이미지 센서 시장은 아무래도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그 다음이 어디에 또 들어갑니까? 카메라가, 그렇죠. 자동차에. 요즘 자율주행이라든가 반자율주행 많잖아요. 그죠? 차선이 이탈되면 삐삐삐 신호 오고, 이게 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테스나.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도 과연 어떨까요? 테스나도 주가 흐름이 무거워졌어요. 그쵸? 5월 말부터 해서 좀 처지고 최근 6월 들어서면서 22선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뭐라 그럴까요? 지루하죠. 다른 것들 이렇게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순환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조정은 짧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그리고 상승은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스나 같은 경우는 더 밑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슷한 측면에서 몇 개 종목을 더 보면 AD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죠. 디자인하우스 AD 테크놀로지도 최근 6월달 들어서면서 그 강하고 좋았던 종목군이 밑으로 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마이크론 어떨까요?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처지는 모습이. 이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SF 반도체라든가 네페스라든가 테스나라든가 그죠? 뭐 AD 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이 비메모리 관련 테마, 특히 중소형주들은 한번 쉬었다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미운 짓을 하고 있는 미운오리 새끼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효자로 바뀐다. 그죠? 멋진 백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미운 오리, 비메모리 삼총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쵸? 네. 이 종목군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언제 사서 또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험 VIP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